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청이 뭐 아스날 관련해서야 제가 거의 매 경기 리뷰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했었어서 거의 뭐 디폴트 값으로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 요청이 아무래도 제일 많았던 게 제 채널에서 그래도 꽤 지분이 높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새롭게 영입된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영입된 선수죠. 소피앙 암라밧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암라밧이라는 선수는 저 개인적으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꼭 필요한 영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유튜브 컨텐츠 말고 이제 팟캐스트라던가 다른 컨텐츠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테나 감독이 온 이후에 보게 되면은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테나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것, 즉 공을 가지고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최대치로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 자원들의 장점, 이제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에 역습을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능력이 극대화됐던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커스 레시포드죠. 이렇게 기존 자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확보하고 성적을 거뒀던 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지만,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테나 감독이 가진 능력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포지션에서는 영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영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의 영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테나 감독이 계속해서 영입을 시도했던 것, 처음 자신이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영입을 시도했던 것은 다들 이제 아시죠? 프랭키 데용이었는데, 프랭키 데용은 뭐 이제 거의 바르셀로나 재계약까지 눈앞에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누가 올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가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과거 이제 위트레트 때였죠. 이제 테나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테나 감독이 아는 선수, 테나 감독은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적으로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아는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아는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피앙 암라밧이고요. 암라밧의 경우에는 6번 미드필더지만 기존에 영입되었던 까세미로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까세미로랑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까세미로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팀의 역습 메커니즘을 극대화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공을 뺏게끔 도와주고 팀이 공을 뺏어낸 이후에 역습을 전개하는 데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탑클래스 선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줘 왔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공을 하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 빌드업, 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때 자신들의 진영에서 상대 높은 지점에서부터의 압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는 것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뛸 만한 그런 레벨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뭐 하면 까세미로 뭐 수준 떨어지는 선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테나 감독의 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6번 미드필더에서 그럼 좀 더 나은 유형의 미드필더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암라밧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라밧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를 표본으로 해서 지금 경기 중 상황을 제가 쓴 어플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 상황으로 이제 보고 암라밧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암라밧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라밧은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다가 뭐 컵 경기에서는 중간에 후반전 들어서는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레프트백으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위치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를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이제는 많이 정형화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라밧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미드필더 자원인 까세미로와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진영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할 때도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까세미로의 경우에는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일단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받고 돌아서더라도 돌아서는데 뭐 엄청나게 작은 차이죠. 0.5초,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돌아서고 그 다음 동작, 그러니까 돌아선 이후에 다음 동작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돌아서는 동작을 잘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서게 되면은 자신이 이미 공을 받았을 때 넘어선,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1선이죠. 에제와 마텔라의 경우에서
카세미루를 따라잡아서 공을 뺏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의 경우엔 거의 등을 졌을 때 가져가는 플레이 옵션이 대부분은 뭐예요? 원터치로 한 번에 공을 다시 백패스로 내주거나, 그러니까 공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상대가 한 명 오니까 여기서 끌어들이고 원터치로 다시 내주고, 아니면은 컨트롤 패스에서 다시 내주고, 여기서 이제 센터백에게 나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3대1이 나와서 플레이가 다음 상황으로 드리블해서 전개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 옵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나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골키퍼가, 정상급 골키퍼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나나의 경우에는 상대 1선, 여기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1선이죠. 1선을 관통할 수 있는 인사이드 패스를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서고 그 다음 동작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카세미루이다 보니까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든데, 네, 반면에 이제 암라밧의 경우에는 이제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플레이해서 공을 받을 경우에는 방금 카세미루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공을 받고 돌아서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표현을 뭐예요? 공을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잡고 돌아서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럼 이제 1선은 공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암라밧 같은 경우는 돌아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후방 빌드업에서의 암라밧은 드리블러예요. 이게 약간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죠. 드리블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드리블러는 뭐예요? 이제 좌우 측면에 있어서 상대 수비를 막 적극적으로 벗겨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들을 얘기하고, 현 시점에서 이제 드리블러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뭐 음바페, 그다음에 뭐 바이언의 르오이 사네, 뭐 킹슬리 코망, 뭐 그 외에도 뭐 이번 시즌 라리가의 경우에는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드리블의 경우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벗겨내는 드리블이에요. 뭐 국내에서는 탈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탈압박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약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쓰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수비를 1대1 상황에서 이제 벗겨내는 드리블이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암라밧이 하는 드리블은 뭐냐면은 공간에 대한 드리블입니다.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익숙하실 거예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 드리블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놓고, 방금 얘기했던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이제 따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암라밧이 드리블러라는 얘기는 바로 암라밧은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공을 받아서, 골키퍼로부터 공을 받아서 돌아선 이후에 상대 1선이 따라오지 못하게 세컨드 액션을 드리블로 가져가고, 지금 보이시죠? 1선을 넘어서 공을 받고 돌아섰을 때 그럼 이제 여기 2선이 보이잖아요. 2선을 맞닥뜨리기까지 지금 전방에 공간이 있는 거죠. 지금 암라밧의 앞에 공간이 있는데, 암라밧의 경우에는 이 공간으로 세컨 액션으로 드리블을 취해서 1선을 넘어선 이후에 2선까지도 자신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라밧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번 홀딩 미드필더로 가지고 있는 우위고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2선까지 끌어들인 건 오케이. 그럼 끌어들였는데, 끌어들인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고 보실 수가 있는데, 2선을 끌어들였다는 거의 의미를 또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수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막을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첫 번째고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막느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공을 가진 선수가 아니고 내 등 뒤에 공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를 의식해서 이제 3선과 2선이 간격을 좁혀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비 블록을 구성해서 수비를 하는 거죠. 눈앞에 일어나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등 뒤에 공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를 막느냐인데, 암라밧의 이런 드리블, 공간에 대한 드리블은 무엇을 상대에게 강요하냐면은 직접적으로 동작을 뛰쳐나와서 취하지는 않더라도 공을 가지고 프리 상태에서 마크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2선에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공을 가진 자신에게 이제 고정되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쉽게 얘기하면 끌어들여서, 이렇게 시야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끌어들여서 시각적으로 고정되게 만들고, 그 순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등 뒤를 막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선이 이런 식으로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면은 고정이 되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오면 결국에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한 선수의 등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는 1선 하나 둘, 그 다음에 2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6명이 이미 공략이 당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오른쪽부터 펠리스트리,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일룬, 마운트, 레시포드까지 해서 5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백라인에 대해서 5대4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백라인을 직면한 상태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라밧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자원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기술적 우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돌아선 이후에 세컨 액션, 그 다음 동작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기술적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컨 액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드리블이죠. 자신의 전방에 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그 다음 라인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그렇게 되면 수비는 결국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를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입장에서는 공을 앞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암라밧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6번 홀딩 미드필더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경기 중 상황으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두 번의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가 있었을 때 컵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로 뛰긴 했지만 사실상 뛴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버티드 풀백, 수비할 때는 레프트백이었다가 공격할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던 암라밧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잘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간적으로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는 공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진영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선 같은 경우가 4-4-2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거든요. 여기서 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4명이고, 그리고 이 둘이 지금 마틀라와 에제 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1선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카세미로가 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좁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던 암라밧이 사이드 측면에서부터 드리블을 해서 중앙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엔 동일하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상황은 세로 공간으로 드리블을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은 똑같이 공간에 대해서 행해지는 드리블인데 가로로 드리블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자신을 마크하고 있는 아예우를 뒤에 달고 가로로 드리블을 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 공간에 대해서 행해지는 드리블을 통해서 암라밧이 가져가고 있는 전술적인 그 행동의 의미 자체는 똑같습니다. 수비들의 시야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선이 공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 즉 즉각적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공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2선뿐만 아니라 1선까지 전부 다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는 암라밧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암라밧이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의의는 뭐예요? 자신에게 공을 가진 자신에게 1선과 2선을 전부 다 고정시켜서, 여기서 이제 암라밧의 경우에는 뭐예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반대쪽 전환 패스가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상황처럼 이 드리블이 세로로 행해졌다면, 세로로 행해져서 만약에 한 선수가 반응을 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뛰쳐나온 선수의 등 뒤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향하는 거고, 반면에 방금처럼 가로로 드리블이 행해질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고정이 됐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관통해서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패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 6명은 전부 다 이 패스 하나로 공략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장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라밧이 자신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등을 지고 공을 받고 있는데, 등을 지고 공을 받은 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드리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선과 2선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암라밧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마텔라와 조르단 아이유의 경우에는 완전히 공간적으로도 고정이 되어 있고, 2선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에도 지금은 시각적으로, 시야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돌아서서 가로 드리블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시야 밖에 있는 반대쪽 측면은 완전히 프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오른쪽이 이제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죠.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있는 달롯에게 공이 나갔을 경우에도 이미 달롯은 자신의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슐룹이죠. 슐룹에게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을 받고
그 다음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공격을 뭐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이나 가세미르나 모두 좋은 선수인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그 선수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의 압박이 있을 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격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이라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었던 것이 가세미르나 에릭센이라는 선수였거든요. 반면에 암라밧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유나이티드에게 없었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초에 필요한 영입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라밧과 비슷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 혹은 비슷한 것을 제공하는데 비슷한 레벨,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로 비슷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프리미어리그에 2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아스날에 있는 진첸코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수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첸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왼쪽 풀백 쪽에 있다가 지금 암라밧이 보여줬던 것처럼 측면 공간에서 공을 잡고 가로 공간으로, 좁은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상대 2선을 끌어들인 이후에 상대 2선의 등 뒤로 넘어가는 패스, 이런 것들을 진첸코는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반면에 베르나르도 실바는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근데 마찬가지인 게, 지난 시즌이랑 이제 지지난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시티 경기를 아마 대부분 보신 분들은 몇몇 장면들 기억나실 텐데, 상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후방에서부터 공을 풀어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혹은 풀어나오기 힘든 경기들이었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 3선에 기용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2-3-1을 하면은 4-2에서 2의 한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돌아선 이후에 상대 수비를 달고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드리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대의 다음 라인을 자신에게 고정시켜서 그 등 뒤로 공이 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우도 그런 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베르나르도 실바는 보통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가르디올라 감독의 경우에는 상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매 경기 이제 다르게 고안해내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경기가 꽤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라밧은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나 진첸코의 경우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없던 것을, 혹은 리그 정상급 팀이라면은 갖춰야만 하는 옵션을 제공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을 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사이드 프리킥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프리킥 상황에서 뭐 마크를 놓쳤다, 뭐 암라밧이 불필요한 파울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실점은 사실상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선수가 저는 이제 가세미르였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세미르가 지금은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상황이고 이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 가세미르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오래 갖는 데는 그렇게 익숙한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강점이 없고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암라밧이나 만약에 다른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진첸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선수였다면은 여기서도 이미 공을 가지고 이제 전진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요. 반면에 가세미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장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을 가지고 시간을 약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지체하는 개념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가세미르의 시야 밖에서 이제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보통은 조금 더 상황인지 능력이 좋은 선수라면은 시야를 공을 받기 전에 확보해서 자신에게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요새는 스캐닝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스캐닝을 했어야 되는데 스캐닝이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압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압박을 당해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인 거죠. 자신은 압박이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가 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2선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전진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압박을 당해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신들의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여기서 이제 암라밧이 수비를 펼치다가 파울을 했고, 그러면서 사이드 프리킥이 나와서 사이드 프리킥이 이제 골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 마크라는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측면에서 물론 암라밧의 경우에는 전문 측면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암라밧을 풀백으로 뒀을 때 존재하는 리스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상황이 나오게 된, 실점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그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까세미르의 이런 기술적인 능력의 부재, 요 기술적인 능력이라는 거의 부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기술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 공을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추가로 스캐닝,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점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지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암라밧과 카세미르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애초에 물론 다른 선수기는 하지만 암라밧이 팀에게 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있어서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가 어느 정도 좀 더 직접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장면은 또 언제냐면은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까세미르가 공을 잡고 이제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마크가 빡빡하게 있지 않죠. 물론 이것도 경기에서 뛰게 되면은 생각보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을 받고 본인이 돌아서는 옵션을 선택한 까세미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네,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대 수비 2명에게 따라잡혀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파울이 선언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다면은 또다시 한번 공의 소유권을 내주고 그대로 이제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까세미르의 경우에는 좋은 선수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장점이 굉장히 확실한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이제 암라밧과 비교했을 때는 암라밧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선수고, 거꾸로 암라밧의 경우에는 까세미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라밧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암라밧이 있고 암라밧이 돌아서서 이제 공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파울이 아니었다면 역습을 당했겠지만, 애초에 암라밧의 경우에는 아마 파울을 당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드리블을 해서 상대 2선을 고정시키고 그 이후에 아마 공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최근 경기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리고 근데 거꾸로 봤을 때 경기 내용적으로,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나흐라는 감독의 능력, 테나흐라는 감독의 축구적인 게임 모델이 발현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갖춰진 것은 확실히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가 암라밧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결과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약간은 수비하는 상황에서의 집중력 결여, 그리고 방금 크리스탈 팰리스전 실점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약점을 조금 더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암라밧이고, 이런 선수 포함해서 뭐 마운트, 그리고 오나나, 마운트의 경우에도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암라밧이 있으니까 마운트가 훨씬 더 살아난 것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에서는 프로레벨은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건 하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원하는 경기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프로세스가 좋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부상 선수들도 복귀해야겠고, 뭐 안토니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복귀를 한다면은 저는 확실히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에게는 제가 오늘은 암라밧을 주제로 했는데 사실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도 할 만한 얘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다음 경기, 리그 경기 지켜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